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야 입장과 논평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그 현안 이슈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논란이 일었던 체포영장 집행 위임에 대해서 공조본 체제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이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은 불법 영장이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즉각 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좀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대 사안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요? 영장 자체의 위법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봐야 되죠.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관할 위반이라든가 네.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영장에 기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한 내용에서 서부지법 그 다른 판사가 다시 판단했습니다. 전혀 위법이 없다. 적법하기 때문에 영장 자체의 위법성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될 것이 없고요. 이제 집행 과정의 문제, 영장이 적법하다면 집행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집행에 실패한 후에 공수처가 3일 동안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제 저녁에 공문으로서 국수본에 위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 집행에 대한 위임을 했다라는 것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공수처도 그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서 국수본, 특수본이 2차 영장 집행을 바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기한, 그러니까 오늘 24시까지 기한이 영장의 효력이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재청구를 통해서 영장이 네. 다시 나온다고 하면, 연장이 된다고 하면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서 2차 집행을 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공수처가 이제 그 조직 체계상 경찰에게 일임을 한다라는 표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네요. 그 표현 자체는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일임이나 위임이 아니라 네. 적법한 영장 집행권, 지휘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공수처가 왜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은 약이 됐지만 공수처도 역시 다시 정리하기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공수처법상 그 체포영장의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찰이 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공수처가 다시 경찰과 협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재차 정리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입장은 다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공수처가 이것을 조사하는 주체로서의 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법원에서 발부가 되기는 했지만 애초부터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게 이 대통령실에 거듭된 입장이고 사실 우리 그 당이 갖고 있는 입장도 이 부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 개인을 엄호하자는 차원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사법체계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대통령실이든 우리 당에서든 반대한다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상당히 좀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어떻게요? 체포를 이제 그 경찰에 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도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보장된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수사가 좀 늦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선 어차피 탄핵 재판은 탄핵 재판대로 진행되고요. 내란에 관한 수사는 이거 굉장히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주일 늦어진다고 해서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뭐 수사를 지연하려고 한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공수처는 그 오늘로써 만료가 되는 체포영장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워낙 경호처가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구속영장 청구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 수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뭐 임의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실까요? 불소추 그 특권의 배제 대상이 내란죄 혐의자입니다. 네. 왜 특별한 지위와 권리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허용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보면 이 경호처 이 다른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검사가 휴대폰도 맡겨놓은 상태로 이런 특별을 이런 특권을 누가 보장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 정지된 상태라는 문제 이전에 내란죄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이 구속돼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공개된 이 공소장에 의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피할 수 없는 구체적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임의수사 원칙을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12월 3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보십시오.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에서 나가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미 복수의 이 주요 임무 종사의 진술로 교차 확인된 사실관계마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지고 있던 휴대폰 내지 관련된 증거들이 인멸된다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임의 수사로서 진실 규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제 수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소환에 불응하는 어떤 태도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주장처럼 임의수사할 사항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특권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임의수사라는 이 특권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꽤 크다고 봅니다.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법체계 내에서 다음 단계로 간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 직무심이나 뭐 이런 네.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좀 탄핵이 되긴 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고 계실 거고요. 증거인멸과 관련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기소된 분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증거인멸을 어떻게 더 추가로 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도 충분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적부심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아도 된다고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탄핵 심판이지 내란죄와 관련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소송은 가속도가 붙을 수도 아니면 뭐 아예 그쳐질 수도 있거든요. 탄핵 심판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수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외에 네. 아직 다른 고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법체계 자체가 불신당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런 식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나간다거나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분명히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특히 외신이라든가 외국에서 뭐 이 보는 시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얘기하면서 헌법과 법치에 의해서 이 상황이 수습되는 과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왔고 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처리한 거 외에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2차 영장까지 무조건 집행을 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 수사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문제는 검토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라든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등 다른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 뭐 강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다음 주 앞두고 헌재가 오늘 8인 체제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는데 헌재 밖에서는 탄핵안에 내란죄 삭제 논란이 여야 간의 공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 사유가 철회됐으니까 탄핵안은 무효다. 찐빵 없는 뭐 찐빵이다, 짜장 없는 짜장면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권에서 나왔고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만 다룰 뿐이다. 이게 이제 야당의 입장입니다. 여야 공방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 탄핵안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탄핵안 표결에서 12표의 이른바 소신표가 나와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탄핵 소추문 28페이지 가운데 절반인 14페이지가 내란죄와 관련한 소명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란죄를 설명하지 않고는 탄핵안이 우리 당에서 통과될 수 있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을 논하지 않고 과연 탄핵재판소가 적당한 판단,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자고 한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정략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탄핵재판이 조속하게 빨리 진행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 박탈이 있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도록 하기 위한 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탄핵 재판만큼 엄중한 재판이 없는데 네.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 28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내란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이 부분을 정확히 다퉈보지 않고는 탄핵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좀 성급하게 민주당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핵심이 빠졌는데 어떻게 탄핵 심판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주장대로라면 그 조기 대선으로 가는 길은 2017년에 권성동 대표께서 깔아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란죄 빠지지 않았고요. 탄핵 사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의 범죄 성립 여부를 주장하고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란 혐의 사실을 그대로 두고 있고요. 그게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뭐 절반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이상 90%가 됐든 관련이 없습니다. 내란죄의 혐의 사실을 가지고 내란의 혐의 사실이 어떻게 헌법 원칙에 반하는지를 가지고 파면 사유를 다투겠다는 것이고요. 이 법리는 2017년 권성동 대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단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주장했고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서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사실이 아닌 문제인 거를 누구보다도 권성동 대표 또 국민의힘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지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연결시키는 주장,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지금 수사, 그러니까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치 실현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똑같은 태도로 임하고 있다. 결국에 이 상황으로 갈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헌법 77조의 위반,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헌 위법은 명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내란 관련 혐의 사실의 위헌성까지 더하면 파면은 지금 단계에서 봐도 거의 확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조기에 파면 결정이 날 경우에 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주장에
하기 위해서 계속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절차 또 수사 절차를 계속 거부하면서 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성립될 수 없는 법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여야 상황을 각각 좀 분위기를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여당 측의 정강재 대변인께 여쭙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계엄 전의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격차가 지금 10%포인트 정도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오늘 그 한남동 관저에서는 친윤계 의원 30여 명 정도, 30명인가요? 네, 집결하기도 했고 점점 이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를 또 비판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등, 네. 비윤 세력들. 근데 이런 지금 상황들 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중도층과의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방송 들어올 때 보니까 네. 여당의 딜레마라고 제목을 네, 뭐 뽑으셨던데 네. 저희 갖고 있는 고민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오늘 뭐 많게는 41명이 뭐 한남동 관저 주변에 41명 갔었다라는 정도인가요? 얘기도 네. 있고 뭐 30명 내외의 의원이 네. 갔었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건 당의 공식 방침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거거든요. 행동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수차례 사과를 했죠. 네. 전직 한동훈 대표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네. 얘기를 했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다만 이걸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당한 수사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각각의 좀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85명이 반대 의견을 냈었잖아요. 표결에서. 그분들이 여전히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데 대한 의문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당은 공식적으로는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개별 의원들별로는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네. 그 개별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뭐 대변인 자격으로 나서 코멘트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네. 저희가 아까 원래 원고에 썼던 여당의 딜레마란 표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저희는 딜레마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언제까지 같이 갈 것이냐. 그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 우리 당에 유리하겠느냐라고 판단한다면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다수의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굉장히 당으로서도 고민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사의 뭐 그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이제 소폭 상승했고 네. 민주당은 이제 거의 그 비슷한 선으로 나왔고 왜 이런 굳이 그 여론조사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네. 일단 어떻게 우리 분석하세요?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12월 초만 하더라도 탄핵에 뭐 여러 열풍, 광풍들이 불면서 우리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열심히 응하지 않았는데 뭐 대통령께서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자꾸 내고 계시니까 네. 그 부분에 호응하는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 표면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정권 재창출하려면 민주당보다 1%포인트라도 높은 지지율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중도층을 네. 안아야 되는데 지금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30%로 10%포인트 올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뭐 기뻐해야 하느냐 네.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규현 부위원장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들고 또 그 국민의힘 측에 많은 지지자가 이렇게 결집했던 거는 민주당의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연일 비상의총을 열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돌파구를 과연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민주당의 무리수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무도함 그리고 공수처의 무능 또 최상목 대행의 무책임 이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장애가 초래된 것뿐이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헌법적 또 형법적 같은 책임을 지는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론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보수층의 결집으로 인해서 이 지지가 약간 상승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본질적으로 보면 그 지지율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지역별 또 연령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착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 않고요. 이와 같이 대통령 편에서 비상계엄 내란의 어떤 사실상 정당성을 옹호하는 선택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그 이후 이어지는 대선 총선에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정당으로서 계속 네.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 회의가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굉장히 단기간의 어떤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당장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탄핵 심판 절차라든가 이 수사 절차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국면 전환이 그걸 통해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국민의힘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해가 될 것이고 지금의 지지율에 고무될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 있을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한다. 이게 민주당의 이제 입장인데요. 지난달 12일 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이제 5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명의 이제 이탈표가 나왔었는데 쌍특검법과의 재표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정안 협상 가능성까지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재표결에 집중을 해서 이번에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 목표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쨌든 강경파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이분들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같이 가고 있고 12월 3일 이전으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부에서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수 그 소수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재표결 과정에서 투표에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재표결에 대응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 중에는 실제 8명의 이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은 아직은 검토 여지가 거기까지 없고요.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을 계속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의 어떤 논란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늦추면서 할 경우에는 결국 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런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소라든가 증거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위법 무효를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1차적 과제입니다. 수정안 협상까지는 아직 갈 단계는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시고 쌍특검법 재표결 현재 이르면 이번 주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결과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이번 쌍특검 재표결은 저는 뭐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뭐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표결에서는 일부 소신표들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당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나 소신표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 정당이 언제까지 이걸 끌려갈 수만은 없으니까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외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관련한 특검법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들 우리가 위헌성이 있다고 한 것들이 배제되지 않았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번보다 오히려 이 수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공천 과정, 명태균 게이트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수사로서 규명해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아무리 이것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외한 특검법안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내면 어떻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기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